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자 패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아주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자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자 선거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라. 자, 그동안 부산과 서울, 자,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건져도 잘한 것이다 했는데, 자, 이 서울을 건진 겁니다. 자, 서울도 장동혁 대표가 그야말로 혼자서 단기 필모로 뛰어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도움 주지 않는 이런 선거 운동을 벌일 때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 곳곳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장동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예 장동혁 대표가 오지 말아라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세훈은 감사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 지금 친한계가 나서서 장동혁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친한계들입니다. 자, 뭐, 김도읍이나 조경태, 이런 자, 김재섭,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흔들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의 선거, 부실, 그리고 부정선거, 이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에 분탕자들은 또다시 장동혁 대표를 흔들고 내부 분열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 말미에 많은 의원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대표가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제가 대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짧게 답한 뒤에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자,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이 6.3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가운데 12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지만 재보궐선거 14곳에서 직전 민주당 지역구에 있던 경기 평택을, 울산 남갑,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이렇게 세 곳을 국민의힘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택을과 그리고 한동훈 힌트는 졌지만 그리고 부산 북구 갑도 민주당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볼 때 장동혁 대표는 가장 큰 서울시를 가져왔고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세 군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세 군데.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거부한 것입니다. 사퇴를 거부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또 흔들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을 집어넣어야 된다. 한동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고, 자, 지금 비대위장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도 대부분 친한계들, 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김종인 같은 외부의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뭐 보수, 중도, 이런 타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잘 싸웠습니다. 자, 안에서 많은 흔들어대는 세력들,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시민단체들과 연합하거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뭐가 온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자, 이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해서 자, 윤어게인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계속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살짝 이렇게 뒷걸음치는 게 또 있었지만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도 받았지만 어쨌든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워왔다는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잘 싸웠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4일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쉬운 선거 결과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조경태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나 일부에서 승리한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이 승리한 거다. 정말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겼으면 국민의힘이 이긴 것이지 그게 어떻게 시민이 승리한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는 시민이 아니고 뭐냐.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 사퇴 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바로 조경태. 조경태도 전당대회를 하면 본인도 나오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도읍 사선입니다. 조경태는 유선이고, 김도읍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치 표명을 해왔다. 장동혁 대표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도읍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기회주의자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쫙 그어버리고, 그리고 친한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자, 이게 지금 부산 쪽에서도 표를 많이 잃었던 것도 바로 이런 자들이 부산에 포진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초선인 김재섭도 오늘 채널 A 유튜브에 출연해서, 자,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뒀거나 또 반장동혁 노선을 걸어온 오세훈과 한동훈 살아 돌아왔다. 자, 장동혁은 실패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선거를 망쳐놓고 정신 승리하는 지도자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선거를 망친 사람들이 아닐까. 지금 김도읍이나 조경태나 김재섭, 이런 자들이 자유우파 진영에서 보수를 확실하게 똘똘 뭉치게 해달라. 자, 확실하게 자유우파 가치를 더 선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중도 탈행을 하면서 한동훈의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상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유의동이 당선됐는데, 자, 유의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의동은 당의 방향 등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되는 것은 분명하다. 논의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의동도 친한계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은 대부분 친한계들이다. 지금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배현진 같은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들이다. 자, 그런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굳건하게 버텨야 된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굳건하게 버티는 것도 지금 여기에 최고위원들 가운데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퇴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조광한이나 지금 김민수 등등 해서 최고위원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재명과 싸우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그런 면에서 잘 싸고 있고, 지금 여기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가라고 하는 이 세력들을, 자, 이번 부정선거 의혹, 자, 그리고 투표 용지 부족,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거나 뻥끗하지 않거나 또는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빨리 국민의힘에서 제거돼야 될 대상들이 아닐까, 그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